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의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순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준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로 챙겨서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시고요.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URL 링크가 뜨니까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혹은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저희 퀸덤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시간인 단 50분 동안에만 오픈이 되고요. 50분이 지나면 노란톡방 문도 함께 잠기기 때문에 지금 미루지 마시고 입장해 주셔서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나연지 전문가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연지입니다.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수급과 이슈인데요. 오늘의 흐름에 맞는 메가 트렌드 종목 제가 열심히 발굴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온 영웅주까지 꼼꼼히 찾아왔는데요. 수급이 들어온 영웅주, 저희 TV방송 보시면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현지 전문가님께서 챙겨와 주신 영웅주는 어떤 걸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진행의 이미정입니다. 오늘도 유망산업과 업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들로 구성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탑다운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종목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굉장히 이 다양한 효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분석과 유익한 정보들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 방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노란톡방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이라고 검색만 해주셔도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방송 시간인 50분 동안에만 오픈이 되고요. 방송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잠기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란톡방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더니 오늘도 봉승아님께서 시청 인증샷 올려주셨고요. 또 페라리님께서 입장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노란톡방 방송 내내 계속해서 확인할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평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미국 시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 시황 제가 오늘도 분석해 왔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8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공개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보다는 소폭으로 떨어졌지만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불안감은 계속됐는데요.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 넘게 떨어지면서 31,31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 넘게 밀렸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1,63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8월의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또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부족 상황에 주목했는데요. 미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실업률도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8월의 일자리는 31만 5천 개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7월에 52만 6천 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강한 성장 속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실업률은 약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7월에 3.5%에서 3.7%로 상승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실업률 수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주요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내렸고요. 또 메타와 테슬라도 각각 3%,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넷플릭스도 1% 넘게 하락했으며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시면 2% 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영향을 이어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1% 넘게 급락했고요. 또 SK 하이닉스 주가도 0.6%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국제유가 반등의 에너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마라톤 오일과 대번 에너지는 3%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또 엑슨모빌과 쉐브론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한국석유가 장중에 16%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또 흥구석유와 GSE도 각각 12%, 11%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대감과 또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감소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10월물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상승을 했지만 상승분은 굉장히 소폭이었는데 0.3% 상승하면서 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봉쇄 조치가 재도입되면서 석유 수요와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109선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는 달러가 20년 내에 솟으면서 강세를 보이자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전장보다 0.1% 넘게 떨어지면서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에 하락한 데다가 유럽의 에너지전 우려가 커진 점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하기 때문에 큰 폭의 움직임은 제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불안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경계감이 확산됐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이날 상승을 했지만 대만의 선전지수는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석탄과 석유, 또 철강, 부동산, 해운 관련해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반면에 자동차와 의료 서비스 관련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증시에서 미국과 아시아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해외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 시황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국내 증시 시황 분석은 현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증시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강달러 압박 속에서 간신히 2,400선을 지켜냈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73포인트 하락한 2,40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이후 한때 2,424선까지 올라갔지만 강달러로 환율이 오르면서 이 연고점을 갱신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후 한때는 2,399선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7월 27일 이후 27거래일 만에 장중 2,300대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8.8원 오른 1,371.4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환율은 장중 한때 1,375원까지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연고점 갱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375원까지 올라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1일 장중 고점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110포인트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유로화와 위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가즈프롬이 유럽향 가스 공급 중단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유럽 에너지 위기 우려가 부각됐다는 점이 원인인데요. 또한 위완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두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하자 이 약세폭이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45포인트 하락하면서 77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이 527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1억 원과 3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열릴 예정인 오펙 플러스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산 규모 동결 이상으로 감산을 결정하게 된다면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국내 증시 시황 한번 분석해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국내 증시 시황에 이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인 만큼 증시 일정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7일에 발표가 되고요. 또 8일에는 파월 의장이 싱크테크 카토 연구소 40주년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주요 경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ECB부터 호주은행, 캐나다 은행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ECB가 금리를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 7일에 애플이 가을 신제품 발표회를 열 예정인데요. 2020년과 2021년과는 다르게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신형 아이폰과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이날 리오와 게임스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8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발표 그리고 또 도큐사인과 지스케일러, 아메리칸 아웃도어 브랜드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날은 한국의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증시는 추석 연휴와 이후에 발표될 미국의 8월 CPI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간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섹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노란톡방에 지금 실시간으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노란톡방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아까 보니까 진구님께서 입장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간로봇님 그리고 신난오피치님 시청 인증샷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주린이님께서 입장을 하셔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적이었던 섹터 먼저 현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테마 눈여겨보셨는지 확인해보고 갈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태풍이 불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한데요. 저는 태풍 장마 이 관련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 한남노가 제주에서 500km 또 태풍 흰남도가 한반도 영향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 흰남노가 제주에서 500km, 또 부산에서 800km 거리까지 북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 살펴본다면 정말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내일 3시에 서귀포 북동쪽 100km 해상까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위력을 유지하면서 또 오전 9시에는 부산 북북동쪽 80km 지점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과거 루사와 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총력 대응을 위해 중대봉 비상근무가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또한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6건의 태풍 중에서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코리아SE, 대농, 경농, 광림, 삼영엠텍, EN플러스, 사무개발, 우원개발 등 이 태풍, 장마, 재난에 대한 재해 복구 관련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우원개발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우원개발은 토목, 수중,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비계구조물 해체, 또 보링그라우팅 전문 건설업체인데요. 오늘 상승폭을 살펴본다면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결국엔 10%대의 상승폭에서 파란불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테마별 상승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원개발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포커스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미 많이 상승폭이 나왔고 또 그만큼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한 만큼 지금 들어가시는 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포커스 종목 우원개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독방 입장 방법 이렇게 QR코드가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포커스 종목 이어서 또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URL 링크 터치하셔서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노란독방 실시간으로 봤더니 지금 또 계속해서 광고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이동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오늘 저는 게임 테마를 눈여겨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게임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컴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의 쾰른메세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텐센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그리고 유비소프트와 2K, 또 반다이 남코 등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넥슨과 크래프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라인게임즈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PC와 콘솔 게임이 주로 출품되는 대형 게임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수 참가한 건 국내 개발사들의 콘솔 플랫폼 확장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한국 개발사의 게임으로는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문브레이커, 그리고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또 스마일게이의 크로스파이어 X, 그리고 넥슨의 더 파이널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게임 관련주인 액션스퀘어와 엑시소프트, 그리고 크래프톤과 컴투스, 넥슨게임즈 등 게임과 모바일 게임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NC소프트를 오늘 포커스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NC소프트의 2분기 매출액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9%, 26%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다중접속 역할 수행게임 TL의 출시 일정이 연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리니지 W와 브레이드 소울, 이 지역적 확장으로 이 게임도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출시 인종이 변동됨에 따라서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존 대비해서 5.6% 떨어진 4,250억 원으로 하향을 했는데 최근에 글로벌 게임사 평균 PER이 상승을 하면서 이익 추정 하향분을 상쇄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봤고요. 올해 신작 부재에 따라서 하반기에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업데이트 효과를 누린 리니지 M뿐만 아니라 3분기 리니지 W의 업데이트, 그리고 4분기까지 3주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방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TL 또한 퍼블리싱 파트너사와 게임성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출시 시기의 구체화에 따라서 다시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NC소프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그래도 2%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봐도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파란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게임 관련주인 NC소프트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정보까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URL 링크 터치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이라고 검색만 해주셔도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방송 시간인 단 50분 동안에만 오픈이 되는데요. 벌써 방송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빨갛게 만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닉네임 설정하셔서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익률 대결 종목 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의 대결 규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규칙 소개는 현지 전문가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주식왕 퀸덤 수익률 대결 규칙과 포트폴리오 운용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TV에서 설명하고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방송은 월, 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해 발표하는데요. 단 단기 매매 종목이더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산정 시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되며 주식왕 퀸덤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합니다. 수익률 승자의 경우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되고요.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교육을 준비해 다음 방송에서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규칙 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 현재 보유 종목 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TV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체 수익률 현황 보시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유 중인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보유 중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 상황 흐름 살펴보면서 이 수익률 더 높게 올라갔을 때 저희가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유 종목 중에 먼저 파라다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여행 관련주인데 여행 관련주들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를 결정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일본인 입국자에 대해 기존 8월에서 10월까지 무비자 정책을 확대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이 흐름 한번 살펴보고 노란톡방 안에서 매매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 중에서 내가 로보티즈 이렇게 제가 TV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흐름 지켜보면서 상승 전환 시에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지 전문가님의 리뷰까지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PNT, 두산에너빌리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항공우주 62,700원 목표가를 달성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포스코케미칼은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일부 물량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3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우선 수익을 실현하고 남은 물량은 내일 장이 시작하면 물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YP엔터 8월 25일에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또 현재 매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 내일이면 목표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매도 걸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볼 텐데요. 지난 제가 방송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죠.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손절가를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연기금의 수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기금 수급 한번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연기금의 수급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정말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 손절가 다시 설정해서 17,000원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2만 원 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22,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보유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해 봤는데요. 장 중에 또 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 전략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바뀌는 시장 상황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읽어주신 보유 종목 리뷰까지 한번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PPT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아시더라도 그 종목명을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와 이렇게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퀸덤 노란톡방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만 검색을 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저희 방송 시간에만 오픈이 되는데 벌써 방송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평소에도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TV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이 종목들 대부분 다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유망 종목과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은 또 어떤 것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공개 종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개 종목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데요. 먼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신성 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한미 헬스케어와 합병한다는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이 관계사인 한미 헬스케어를 합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한미 헬스케어는 비상장 계열사로 의료기기, 유통, 완전두유 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계열사 간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면서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구상인데요. 또 다른 소식으로는 계열사 JVM의 수출 호재가 있습니다. JVM이 뚜렷한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요. JVM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6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수출 실적이 310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47.6% 확대됐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출 실적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의 신약 소식도 있죠. 우선 월 1회 투여하는 제형으로 개발 중인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인 랩스 GLP-2 아날로그의 글로벌 이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럽 임상영양대학 대사학회에서 이 임상시험 설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아 처방되는 단장 증후군 치료제는 가텍스주가 있습니다. 이 가텍스주는 하루 1회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경우 하루 1회에서 월 1회로 투약 횟수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이 호중구 감소증 신약 후보물질인 롤론티스에도 랩스커버리를 적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롤론티스는 체내 호중구 수치가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경쟁 약물인 암제네 뉴라스타는 주 1회 투약을 해야 하는데 롤론티스는 3주 동안 1회만 투약하면 되기 때문에 이 투약 주기를 늘렸습니다. 롤론티스는 오는 9일 이전까지 미국 FDA의 품목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또 FDA의 허가를 받을 경우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주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살펴본다면 한미사이언스 제가 봤을 때 지지선 4만 원 선에서 4만 2천 원 선에서 지지선을 계속 받아준다면 전고점인 5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란불로 오늘 마무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살펴본다면 기관의 수급이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의 연기금의 수급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 또한 5거래일 연속 이렇게 매집을 보여줬는데 바이오 산업은 이 수요가 견조하고 또 원가에서 원재료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의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제약 관련주를 오늘 공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제약 관련주 한미사이언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요.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또 웨어러블 원형 OLED 패널 등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1분기 확장 현실인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업체는 애플 MR 기기의 외부 화면용 OLED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급을 살펴본다면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5일 연속으로 들어왔었는데요. 규모 또한 큰 상황입니다. 또한 기관의 수급도 오늘 빨간불을 켜주었는데 연기금의 경우 2일 연속 매집을 보였습니다. 또 주가 조정을 받아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되는데요. 계속해서 전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오늘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노란톡방 보셨다시피 아직 조용하거든요. 네. 혹시 힌트를 어떻게 더 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 디스플레이 관련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의 말이 또 들어갑니다. 종목명에. 아, 디스플레이 관련된 말이 종목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름 너무 큰 힌트 아닐까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힌트여서 들어가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쵸, 많이 없어서 금방 맞춰주실 것 같은데 방금 힌트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유추가 가능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봤더니 모니카님께서 내일 종목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 올려주셨고 또 하트 뽑고 어피치님 입장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린이님께서 입장해 주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현지 전문가님께서 큰 힌트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노란톡방에 정답명이 올라오지가 않고 있어요. 또 무슨 힌트가 있을까요? 저는 또 약간 그거 좋아하잖아요. 대기업. 아, 그쵸. 항상 종목, 히든 종목으로 대기업 관련된. 그쵸. 대기업 업고 있다 이런 그쵸,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것 또한 대기업이 또
관련돼 있죠? 그쵸.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고 이렇게 힌트 주시자마자 지금 인간로봇님 또 기름뉴타운님께서 정답명 맞춰주셨죠? 네, 맞아요.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명 이렇게 노란톡방 회원분들께서 맞춰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정답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정답명이 유추가 되시는 분들도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더 궁금하실 거예요. 이 히든 종목명만 아시면 이 수익률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수익률을 높게 올라가실 수가 없고요. 저희가 현지 전문가님과 제가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안내드리기 때문에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들고 온 공개 종목 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개 종목으로 아이폰 관련주를 이렇게 들고 와 봤는데요. 애플 관련주인 LG이노텍입니다. 이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 그리고 전장부품 사업 부문의 세계 사업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전자부품 사업을 별도 사업 담당 체제로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2분기의 영업이익을 제가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0% 늘었고요. 또 매출액 또한 57% 증가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용 고성능 카메라 모듈의 판매 호조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LG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의 약 70%를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적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이폰 13의 출하량 또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LG이노텍은 테슬라에서 1조 원대 카메라 모듈을 수주한다는 보도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LG이노텍의 전장 카메라는 북미와 유럽 시장용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모델 3, 전기트럭 세미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랙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3분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반기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성수기 효과가 도래하면서 상향된 스펙의 카메라가 채용될 예정으로 ASP 상승 효과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기판 소재 사업부 또한 5G 통신용 반도체 기반의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기도 하고요. 전장 부품의 사업부는 전방 사업의 부진이 완화되는 하반기부터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LG이노텍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 LG이노텍도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까 미국 증시 제가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 애플 관련주인 LG이노텍도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이 저점 구간일 때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주식 투자에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 자세한 진입가 언제인지 목표가는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두 번째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슈였는데요. 이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함께 요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유럽을 방문했다가 2주 전에 귀국한 한국인이었는데 입국 10일 뒤에 발열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국제적으로도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전 세계의 원숭이 두창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2,373명에 달하고요. 확진자의 90% 이상이 유럽과 북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만큼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준비해 왔고요. 제가 수급 현황을 살펴봤더니 기관의 수급이 오늘 들어와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 뭔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란톡방에 지금 정답을 맞춰주신 회원님들이 아직 계시지 않네요. 혹시 네. 그럼 힌트를 네.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네, 인간로봇님께서 어려워요 하면서 눈물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 또 악마님께서 너무 많아요 키키 그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예전에 원숭이 두창 종목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예전에 가지고 그것과 왔는데 같은 거일까요? 그 종목은 아니고요. 그 종목의 투자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2배로요? 네. 지난 종목이 HK 이노엔이었나요? 그 종목도 가져왔는데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들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네. 종목 글자 수 몇 개인가요? 네, 지금 이 종목. 글자 수
6글자입니다. 6글자요? 이러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모니카님께서 알쏭달쏭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의견. 이제 정답을 아시겠죠? 페라리님께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맞나요? 네, 페라리님께서 의견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아니고요. 이 종목명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방송 끝나자마자 종목명 뭔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쵸. 이렇게 저희의 새로운 종목들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격 전략과 빠른 뉴스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URL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시간 퀸덤이라고 검색만 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 단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분 안에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히든 종목명 뭔지 유추가 되신 분들 혹은 히든 종목명 모르시는 분들 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혹은 아시더라도 저희가 목표가와 진입가, 손절가,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교육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현지 전문가님께서 교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 교육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으로는 주식의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난다면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식의 매수 시점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 지친 일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이 서서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멈춘다면 더욱 분명한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가 중요한 전환선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데요. 주가가 중요한 전환선을 돌파하거나 혹은 새 고가를 경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10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가는 정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정보 중에서 호재가 나오면 상승을 하고 악재가 나오면 하락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건데요. 하지만 주가가 상당한 타격이 있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회사 내부에서 그 악재를 상쇄할 만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까지 이겨낸 주가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경우인데요. 주당 순자산은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 주주들이 받아갈 수 있는 잔여 재산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가는 주당 순자산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주당 순자산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고 주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포함된 것으로 둘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장 폐지가 예정된 기업이 아니라면 그런 주식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 매출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분기별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발표가 되는데 분기 단위로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을 파악해서 분기 순이익이 급증하는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기순이익이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순이익의 증가율도 함께 좋아지면서 실제로 기업의 영업이 호전되는 사인인 매출액 증가까지 가미된다면 이런 주식 또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관의 보유 비중이 낮은데도 처음으로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TV방송에서 종목명 추천을 해드리면서 수급 현황에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도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요.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애널리스트가 처음으로 분석 보고서를 쓰는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과정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분석 보고서가 나온 기업은 수급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확실한 매수 종목이 됩니다. 7번째로는 회사의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입니다. 자기 회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회사에 남들이 모르는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또 8번째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인데요. 기업은 주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배당을 하는데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법 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서 유통 주식주를 줄여줌으로써 주당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사주 매입은 특수한 배당의 형태가 돼서 주가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9번째로는 경쟁 회사와의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우인데요. 기업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경쟁이 많은 비용을 발생시켜서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자가 된다면 승자 독식 현상에 의해서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 회사를 이기면 프리미엄으로 주가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랜 기간 시장에서 무시된 기업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기업이 자연히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태로 상당 기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을 무시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주식의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난다면 조만간에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동안 무시됐던 그 기업의 가치까지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무시된 거래량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 주식의 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에 주식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원칙은 또 다음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또 내일은 저희 전문가 중에서 누가 수익률 대결에서 승리를 할지 또 누가 패배를 할지 많이 궁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모두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꺼내신 다음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킹덤이라고 검색만 해주셔도 주식왕 킹덤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 단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수익률 현황 그리고 또 유망 종목, 히든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매매 전략 다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고 또 국내 증시의 추석 연휴 휴장까지 겹치면서 관망 심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그런 전략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평소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이런 불법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내일 밤 9시에 유망 종목들로 준비를 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